피카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술은 진실을 일깨우는 거짓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용기나 사랑을 볼 수 없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고통도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런데 영화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영화는 보이지 않는 인간의 본질을 볼 수 있게 만드는 힘과 그렇게 함으로써 삶과 그 속에서 분투하는 인간의 존재와 의미에 대한 통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강렬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영화는 고통 속에 한 캐릭터를 던져놓고 관찰하면서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성이란 무엇인가, 이런 존재론적 질문에 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는 의식과 무의식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행동의 대부분은 무의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빙산의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바닥속 부분이 훨씬 큰 것처럼 인간의 의식도 우리가 인지하는 의식 아래 방대한 무의식의 세계가 존재하죠. 영화는 바로 이 부분, 무의식에 관한 것입니다. 영화는 무의식의 빛을 비추어 욕망과 고통의 미로 속을 탐구하는 예술입니다. 그리고 아마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보다 이러한 개념에 충실한 영화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간 상태. 그 어떤 상황보다 인간의 본질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설정이죠.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 속에서 주인공들은 생존이라는 동물적 욕망과 인간이라는 실존적 욕망 사이에서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그렇다 보니 가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진실은 주한법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는 불쾌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쾌한 것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개념은 철학자 칸트가 이야기한 것으로 그 유명한 칸트의 3부작 중 마지막 판단력 비판에 나오는 역학적 숭고라는 개념입니다. 칸트의 역학적 숭고는 그의 미학 이론에서 제시된 숭고의 개념의 한 유형으로 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정신적 초월을 설명합니다. 이는 그의 저서 판단력 비판에서 체계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숭고는 미와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혼란스럽고 압도적 대상, 예를 들어 거대한 폭풍, 깊은 협곡, 거친 바다 등을 접할 때 느끼는 두려움과 동시에 느껴지는 황홀감을 의미합니다. 칸트는 숭고를 이성의 힘을 각성시키는 자연의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즉, 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인간은 물리적으로 무력하지만 이성을 통해 정신적으로 초월함으로써 숭고함을 체험한다는 것이죠. 역학적 숭고란 자연의 힘과 위력에 대해 두려움 속에서도 인간이 도덕적 이성으로 그 위협을 극복하려는 정신적 승리를 강조합니다. 이성은 그러한 힘을 도덕적 가치나 초감각적 자유의 관점에서 재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은 우리를 해칠 수 있지만 우리의 의지나 도덕적 결단은 파괴할 수 없다 라는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 공포는 숭고한 쾌감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자연의 힘에 대한 정신적 우위를 인식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연에 압도되는 불쾌는 인간의 의지와 이성에 의해 숭고와 아름다움이 됩니다.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의 배경이 되는 환경은 정말로 압도적으로 불쾌합니다. 붉은 사막이 끝없이 펼쳐지고 모든 생명을 집어삼키는 모래폭풍까지 수시로 불어오죠. 살아남아 집단을 이룬 사람들은 짐승보다 못하고 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독점합니다.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우어보이나 바이커 갱들의 외모는 그야말로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영화 속에 보여지는 모든 것이 극단적으로 위험하고 대단히 불쾌하죠. 조지 밀러 감독은 이를 익스트림 롱샷을 통해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거대하고 무자비한 사막 가운데 인간들은 개미처럼 작고 보잘것없죠. 그 안에서 인간들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서로를 약탈하고 죽입니다. 감독이 광활한 사막을 달리는 인간들을 잡은 익스트림 롱샷들은 마치 부지런히 움직이며 빵 부스러기를 나르는 개미를 바라보는 인간의 시점처럼 느껴집니다. 감독은 거대한
신의 시점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이 압도적으로 황량한 환경과 그 안에서 몸부림치는 인간들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는 이 압도적으로 폭력적인 환경 속에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어리고 연약한 퓨리오사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를 그립니다. 그리고 그 생존의 대가에 대해 이야기하죠. 퓨리오사는 생존이라는 필연적 과제 앞에서 감정을 제거하고 오로지 분노를 연료 삼아 폭주합니다. 이 끔찍한 생존의 전투에서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죽지만 살아남은 자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퓨리오사도 마찬가지죠.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에서 퓨리오사는 팔이 잘린 채로 등장하고 영화가 끝날 때까지 왜 팔이 하나 없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죠. 잘린 팔은 퓨리오사가 살아남기 위해 치른 희생을 의미합니다. 잘린 팔은 물리적 상실뿐 아니라 심리적 트라우마를 상징하는 장치죠. 살아남았지만 그녀의 영혼은 영원히 상처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린 팔 대신 달린 기계팔은 상실인 동시에 성장과 진화죠. 이 팔은 퓨리오사를 진정한 전사로 태어나게 만들어줍니다. 때문에 기계팔은 상실과 성장을 동시에 보여주는 멋진 장치죠.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철학자 니체의 말입니다. 퓨리오사의 기계팔은 이 격언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멋진 장치입니다. 인간은 트라우마를 통해 성장하고 강해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영화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예술입니다. 종종 영화에서 빌런과 히어로는 비슷한 내면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트라우마에 대한 다른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좋은 영화들은 이러한 캐릭터적 장치를 통해 답이 아닌 질문을 던집니다. 똑같은 트라우마를 가진 두 인물이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질문을 우리에게 향하게 만들죠. 영화의 빌런 디멘투스도 퓨리오사와 마찬가지로 눈앞에서 가족이 살해되는 끔찍한 트라우마를 간직한 인물입니다. 그는 마치 자신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두에게 이런 트라우마를 만들어주는 것이 자신의 임무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디멘투스는 자신의 폭력적이고 잔혹한 행동이 마치 자신에게 내려진 저주인 양 합리화시킵니다. 이 폭력성이 자신의 내부가 아니라 환경과 운명이라는 외부적 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멘투스는 다른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그렇게 고통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합니다. 이렇게 트라우마는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것이죠. 퓨리오사도 눈앞에서 엄마가 죽는 끔찍한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디멘투스와는 다른 선택을 하죠. 퓨리오사에게는 트라우마라는 그 끔찍한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엄마가 남긴 유품인 씨앗으로 상징되죠. 때문에 트라우마 바이러스의 근원지인 디멘투스를 희망의 나무 아래 산채로 가두어버리는 마지막 장면은 대단히 상징적입니다. 단순히 희망이 고통을 이긴 것이 아니라 희망이 트라우마를 먹고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트라우마를 먹고 자란다. 정말 멋진 상징 아닙니까? 이 장면은 칸트의 역학적 숭고라는 개념을 너무나 멋지게 시각화한 장면입니다. 이 순간 압도적인 불쾌감은 쾌감이 되고 숭고한 아름다움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퓨리오사는 스스로 희망의 상징이 되어 절망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이끌게 됩니다.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던 어린 소녀가 영웅이 되는 순간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안타깝게도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는 흥행에서 실패했습니다. 아마도 인간의 무의식 속으로 너무 깊게, 너무 진실하게 다가간 것 같습니다.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는 빠른 속도감과 돌파의 쾌감이 세계관의 설정에서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불쾌감의 상당 부분을 커버하고 있지만 호흡이 느리고 환경과 인물들이 디테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에서는 참고 견뎌야 하는 부분이 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엔딩의 쾌감과 비장함, 숭고한 아름다움이 더 강렬하다고 생각하지만 거기까지 가려면 우리도 퓨리오사와 같이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마음을 열고 보면 다른 영화에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미학적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퓨리오사가 왜 팔이 하나밖에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